윤서는 식탁 앞에 앉아 젓가락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만 입맛은 없었다. 시어머니 박금순이 건넨 반찬 그릇들은 언제나처럼 정갈했고 그 정성만큼이나 무거운 시선이 윤서의 얼굴 위를 맴돌았다. 윤서야, 요새 몸은 좀 어때? 금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윤서는 그 질문 뒤에 숨은 뜻을 알고 있었다. 아이는 언제 생기냐는 말이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 처음 1년은 젊으니까 천천히라던 말이 3년 차엔 병원은 가봤냐로 바뀌었고 지금은 아예 대놓고 압박이 되어버렸다. 네, 괜찮아요, 어머니. 윤서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밥을 한술 떴다.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밥알이 유난히 거칠게 느껴졌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나이가 벌써 34인데. 진우 아빠도 36에 날 낳았어. 애는 일찍 낳아야 키우기도 편하고 몸도 회복이 빠른 거야. 금수는 국그릇을 윤서 앞으로 밀며 말을 이었다. 윤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남편 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언제나 그랬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하지 않았고 그저 묵묵히 회사 일에만 집중했다. 윤서는 그런 남편을 원망하면서도 한편으론 이해했다. 그 역시 이 집안의 기대를 짊어진 채 숨쉬고 있다는 걸. 진우야, 너도 좀 신경 써. 병원 같이 가보고 그래야지. 금순의 목소리가 거실까지 들렸다. 진우는 네, 엄마하고 대답했지만 시선은 여전히 TV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다. 윤서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옆에 누운 진우는 벌써 잠들어 있었다. 규칙적인 숨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윤서는 눈을 감았다. 눈꺼풀 뒤로 오늘 하루가 스쳐 지나갔다. 출근길 지하철, 회의실의 차가운 공기, 퇴근 후 들른 마트,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마주한 시어머니의 눈빛.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윤서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렸다. 마음 한구석에선 작은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아직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지만 점점 깊어지는 금. 다음 날 아침 윤서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립스틱을 바르자 언제 그랬냐는 듯 생기가 돌았다. 그녀는 작게 미소 지으며 현관문을 열었다. 잘 다녀와요, 어머니. 금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래, 조심히 다녀와. 저녁엔 미역국 끓여놓을게. 윤서는 문을 닫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미역국은 산모가 먹는 거잖아요, 어머니. 엘리베이터 안에서 윤서는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 속엔 5년간 쌓인 무게가 담겨 있었다. 박금수는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11월의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뜨거웠다. 며느리 윤서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다. 창백한 얼굴, 힘없는 미소, 그리고 5년째 비어있는 안방 옆 작은 방. 아이 하나 낳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금수는 한숨을 쉬며 약국 문을 밀었다. 딸랑 경쾌한 종소리가 울렸다. 약국 안은 따뜻했고 소독약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어머, 금순 언니. 오랜만이네요. 하얀 가운을 입은 약사 정미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다. 정미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약국을 운영해온 베테랑이었고 금순과는 같은 성당에 다니는 오랜 친구였다. 그러게. 요새 바빠서 성당도 자주 못 나갔지 뭐야. 금수는 카운터 앞에 가방을 내려놓으며 자리를 잡았다. 약국 안엔 손님이 없었다. 오후 2시 동네 사람들이 낮잠을 자거나 TV를 보는 시간이었다.
무슨 약 필요하세요? 아, 약 말이야. 금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다. 정미야, 너 그런 약 알아? 임신에 좋은 약. 정미의 손이 멈췄다. 그녀는 금순의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다. 언니, 설마 언니가 드실 건 아니죠? 아이고, 무슨 소리. 내가 68인데. 며느리 말이야, 며느리. 금수는 목소리를 낮추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우리 윤서 있잖아. 결혼한 지 5년이 됐는데 애가 안 생겨. 병원도 갔다는데 별 이상은 없대. 그럼 뭔가 몸이 차서 그런 거 아니겠어? 옛날엔 그럴 땐 한약 먹고 다들 애 낳았잖아. 정민은 팔짱을 끼며 고개를 저었다. 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한약도 체질 안 맞으면 오히려 해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며느리분이 원하시는 거예요? 원하고 말고. 근데 요새 애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잘 몰라. 그냥 내가 좀 챙겨주고 싶은 거지. 금순의 목소리엔 확신이 가득했다. 정민은 한숨을 삼키며 선반을 바라보았다. 그래도 언니 함부로 약 권하시면 안 돼요. 요즘은 부작용 때문에 문제 생기는 경우도 많고, 아이고, 부작용이고 뭐고. 옛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애 낳았어. 나도 시집 와서 시어머니가 해준 쑥 달인물 먹고 진우 낳았다고. 금수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냥 몸 보하는 거 있으면 좀 줘봐. 한약재든 영양제든 내가 정성껏 챙겨줄 거야. 정민은 난처한 표정으로 손을 내저었다. 언니, 저는 약사로서 권할 수가 없어요. 정말로 필요하시면 며느리분이랑 같이 한의원 가시는 게. 아이고, 그럼 내가 알아서 살게. 한약방 가면 되잖아. 금수는 벌떡 일어서며 가방을 들었다. 정민은 당황한 얼굴로 그녀를 붙잡았다. 잠깐만요, 언니. 그렇게 하실 거면 이거라도 드세요. 정민은 선반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붉은색 포장지에 한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건 보혈제예요. 피를 맑게 하고 기운 돋우는 거. 그냥 건강식품이에요. 이 정도면 해롭진 않아요. 근데 꼭 며느리분한테 물어보고 드리게 하세요. 알레르기나 복용 중인 약 있으면 안 되니까요. 금수는 상자를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다. 그래, 고마워. 역시 너는 친구라니까. 내가 정성껏 다려줄게. 언니, 진짜 조심하세요. 그리고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요. 하지만 금수는 이미 약국 문을 열고 나가고 있었다. 딸랑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정민은 텅 빈 약국 안에 홀로 서서 한숨을 쉬었다. 창밖으로 금순의 뒷모습이 점점 멀어졌다. 그녀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미간을 찌푸렸다. 저러다 탈 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그 중얼거림은 약국 안공기 속으로 흩어져 버렸다. 윤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섰을 때 거실엔 이상한 냄새가 가득했다. 쓰고 텁텁하면서도 어딘가 비릿한 약초 냄새. 윤서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미간을 찌푸렸다. 어머니, 저 왔어요. 왔어? 빨리 손 씻고 와. 좋은 거 해놨어. 부엌에서 금순의 목소리가 들렸다. 윤서는 가방을 소파에 내려놓고 부엌으로 향했다. 가스레인지 위에선 작은 약탕기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검붉은 액체가 김을 내뿜으며 끓어오르는 모습이 마치 마녀의 가마솥 같았다. 이게 뭐예요? 너 먹으라고 달인 거야. 오늘 약국 갔다가 정미한테 좋은 거 받아왔어. 몸에 좋은 보혈제래. 이거 먹으면 기운도 나고 애도 생긴대. 금수는 국자로 약물을 떠서 작은 사발에 담았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어머니, 저 그런 거 안 먹어도 돼요. 괜찮아요. 윤서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저 냄새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웠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넌 얼굴도 창백하고 맨날 피곤해 보여. 이거 먹으면 혈색도 좋아지고 몸도 따뜻해진다니까. 금수는 사발을 윤서 앞으로 밀었다. 윤서는 그 검은 액체를 내려다보았다. 표면에 기름기 같은 게 둥둥 떠 있었고 알 수 없는 찌꺼기들이 가라앉아 있었다. 어머니, 전 정말 괜찮아요. 회사에서도 건강검진 받았는데 아무 이상 없었어요. 건강검진이고 뭐고 그건 병 있는지만 보는 거지. 애 안 생기는 건 몸이 찬 거야. 엄마가 다 경험해봐서 아는데 시집와서 시어머니가 해주신 거 먹고 금방 임신했어. 금순의 목소리는 점점 단호해졌다. 빨리 마셔. 식으면 더 맛없어. 어머니, 윤서야. 금수는 윤서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나도 다 너 좋으라고 그러는 거야. 애 낳고 나면 이 집안에서 내 자리도 확실해지고 나도 손주 보고 싶고 그게 뭐가 나쁜 거야? 응? 윤서는 금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왜곡되고 집착으로 물든 진심이었지만 금수는 분명 자신이 옳다고 믿고 있었다. 제발 한 잔만 마셔. 엄마 마음 편하게 해줘. 윤서는 떨리는 손으로 사발을 들어 올렸다. 코를 찌르는 냄새에 눈물이 핑 돌았다. 입술에 사발을 갖다 댔을 때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감쌌다. 한 모금만 마시고 버리면 돼. 윤서는 눈을 질끈 감고 사발을 입에 댔다. 스디슨 액체가 혀를 타고 목구멍으로 넘어갔다.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윤서는 참았다. 이를 악물고 한 모금, 두 모금, 세 모금을 억지로 삼켰다. 그래, 그렇지. 다 마셔. 다 마시는 게 좋아. 금수는 윤서의 등을 토닥이며 격려했다. 윤서는 눈물을 흘리며 사발을 비웠다. 마지막 한 방울까지. 잘했어, 우리 며느리. 이제 방 들어가서 좀 쉬어. 몸 따뜻하게 하고. 윤서는 비틀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다. 침대에 쓰러지듯 누웠다. 속이 뒤틀렸다. 뱃속에서 뭔가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느낌이었다.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은 심해졌다. 식은땀이 이마를 적셨다. 손발이 차가워지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다. 윤서야, 저녁 먹어야지. 금순의 목소리가 문 밖에서 들렸다. 하지만 윤서는 대답할 수조차 없었다. 입술은 바짝 말랐고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문이 열렸다. 윤서야? 금수는 침대에 웅크린 윤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윤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다. 윤서야, 왜 이래? 금순이 윤서를 흔들었지만 윤서는 희미하게 신음만 흘렸다. 진우야, 진우야. 금순의 비명이 집안을 가득 채웠다. 거실에서 TV를 보던 진우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그는 침대에 누운 아내를 보고 얼어붙었다. 119 불러. 빨리.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다. 금수는 윤서의 손을 붙잡고 중얼거렸다. 괜찮을 거야. 그냥 한약 먹어서 그런 거야. 괜찮을 거야. 하지만 금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녀의 손도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다. 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응급실의 형광등은 너무 밝았다. 진우는 대기실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복도 저편에선 의료진이 분주하게 오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환자를 부르는 안내 방송이 기계적으로 흘러나왔다. 보호자분? 하얀 가운을 입은 응급의학과 의사가 다가왔다. 진우는 벌떡 일어났다. 네, 제가 남편입니다. 아내 어떻습니까?
의사는 클립보드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일단 응급처치는 끝났습니다. 지금 수액 맞으면서 안정을 취하고 있고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괜찮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 간 수치가 정상보다 3배 이상 높게 나왔습니다. AST, ALT 수치 모두 위험 수준이에요. 신장 기능도 저하되어 있고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독성 물질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환자분이 최근에 약물이나 한약, 건강식품 같은 걸 복용하신 적 있나요? 진우는 순간 멈칫했다. 어머니가 끓여준 한약. 윤서가 억지로 마셨던 그 검은 액체가 떠올랐다. 그게 어머니가 한약을 다려줬는데 어떤 한약이었죠? 잘 모르겠습니다. 몸에 좋다고, 임신에 좋다고 해서 의사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한약도 약입니다. 성분을 모르고 함부로 복용하면 이런 독성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특히 간과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약재들이 있거든요. 환자분이 평소 복용하던 다른 약이 있었나요? 비타민이랑 영양제 정도요. 그것들과 한약 성분이 상호작용을 일으켰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해독 치료에 집중해야 합니다. 최소 3일은 입원해야 할 것 같고 간 수치 추이를 계속 관찰해야 합니다. 진우는 무릎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까? 지금은 괜찮지만 늦게 왔으면 간부전까지 갈 수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대처할 수 있었어요. 의사는 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보호자분, 앞으론 이런 민간요법 함부로 시도하지 마세요. 특히 출처가 불분명한 약재는 절대 안 됩니다. 의사가 떠나고 진우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손이 떨렸다.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진우야. 윤서 어때? 엄마. 진우의 목소리는 가라앉아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한약 때문에 간이 손상됐대요. 독성 반응이래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그게 무슨 소리야? 한약은 몸에 좋은 거잖아. 엄마, 그 약 어디서 구한 거예요? 어떤 성분인지 아세요? 정미 약사한테 받았어. 보혈제라고 몸에 좋다고 했어. 엄마, 윤서가 지금 입원했어요. 3일은 있어야 한대요. 간 수치가 정상의 3배래요. 그럴 리가. 정미가 그냥 건강식품이라고. 금순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깟 약 때문에 그러겠어? 원래 윤서가 몸이 약했나 보지. 아니면 병원에서 과장하는 거 아니야? 엄마. 진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다. 진우는 목소리를 낮췄다. 의사 선생님이 늦게 왔으면 간부전까지 갈 수도 있었대요. 아내가 죽을 수도 있었다고요.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그냥 손주 보고 싶어서. 금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병원에는 안 오실 거예요? 거기서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해. 윤서도 나보기 싫어할 거고. 엄마, 너라도 잘 돌봐줘. 내가 나중에 사과할게. 통화가 끊겼다. 진우는 휴대폰을 쥔 채 천장을 바라봤다. 형광등이 눈부셨다. 보호자분, 들어가셔도 됩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다. 진우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응급실 안으로 들어갔다. 커튼으로 둘러싸인 침대에 윤서가 누워 있었다. 창백한 얼굴, 팔에 꽂힌 수액줄, 산소 포화도를 재는 기계의 규칙적인 신호음. 윤서야. 진우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윤서는 천천히 눈을 떴다. 초점 없는 눈동자가 진우를 향했다. 미안해. 내가 엄마를 제대로 말렸어야 했는데.
윤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천장만 바라볼 뿐이었다. 진우는 아내의 손을 꽉 쥐었지만 윤서는 그 손을 빼내려 하지도 않았다. 마치 아무 감각도 없는 것처럼. 복도 너머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또 들려왔다. 누군가의 비명, 의료진의 발걸음, 그리고 기계음. 진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은 남편도 아들도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걸. 그저 가운데 서서 무너지는 걸 지켜만 보는 사람이었다는 걸. 입원 2일째 되던 날 오후 윤서는 병실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았지만 그녀의 눈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수액줄이 팔목에 연결된 채로 그녀는 꼼짝하지 않았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윤서는 고개를 돌렸다. 실례합니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들어섰다. 손에는 작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윤서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누구세요? 저는 정미라고 합니다. 동네에서 약국하는 사람이에요. 시어머님 친구고요. 윤서의 표정이 굳어졌다. 정미는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다. 놀라셨죠? 제가 갑자기 찾아와서. 하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정미는 과일 바구니를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고 윤서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시어머니가 보내신 건가요? 윤서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니요. 금순 언니는 제가 여기 온 줄도 몰라요. 제 발로 온 겁니다. 정미는 가방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꺼냈다. 붉은색 포장의 한약재 상자였다. 이게 언니가 저한테서 가져간 겁니다. 보혈제라고 했죠. 혈액순환 돋고 기운 돋우는 약재예요. 윤서는 그 상자를 멀리서 바라보았다. 보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렸다. 그걸 왜 제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과하려고요. 정미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제대로 막았어야 했는데 언니가 그날 약국에 오셔서 며느리분 임신시키려고 약 달라고 하셨어요. 저는 위험하다고 함부로 먹이면 안 된다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워낙 고집이 세셔서 그래서 주신 거군요. 네. 그냥 보혈제 정도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미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데 뭐죠?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 봤어요. 그 약재 성분을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드린 보혈제는 단독으로 먹으면 문제 없어요. 하지만 정미는 조심스럽게 윤서의 얼굴을 살폈다. 환자분, 혹시 평소에 호르몬 관련 약이나 영양제 드신 적 있으세요? 윤서는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산부인과에서 처방받은 호르몬제 먹고 있었어요. 생리불순 때문에. 정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거예요. 보혈제에 들어간 당귀, 천궁 같은 약재가 호르몬제와 섞이면 간에 엄청난 부담을 줄 수 있어요. 혈액응고에도 문제를 일으키고요. 게다가 시어머님이 정확한 용량을 모르고 진하게 다리셨을 거예요. 윤서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날 밤 억지로 삼켰던 그 쓰디쓴 액체가 떠올랐다. 뱃속을 뒤틀던 고통, 차갑게 식어가던 손발. 제가 물어봤어야 했어요. 복용 중인 약이 있냐고. 그런데 언니가 워낙 급하게 가시는 바람에. 그리고 설마 며느리분 허락도 없이 먹일 줄은 몰랐어요. 정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약사로서 더 신중했어야 했는데 제 안일함 때문에 이런 일이. 윤서는 눈을 뜨고 정미를 바라보았다. 정미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이 사실을 담당 의사 선생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약물 상호작용 때문이라고. 혹시 보험 처리나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책임이요? 윤서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다. 책임져서 제 간이 돌아오나요? 제 3일이 돌아오나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어요. 그만 가보세요. 윤서는 고개를 돌려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정민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 번 더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정민은 문 앞에서 멈춰서서 조심스럽게 말했다. 시어머님은 나쁜 분은 아니세요. 그냥 옛날 방식만 아는 거죠. 본인이 겪은 대로만 세상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윤서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게 저를 죽일 뻔한 걸 정당화해 주나요? 정민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저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다. 혼자 남은 윤서는 병실 천장을 바라보았다. 하얀 천장, 형광등, 소독약 냄새. 그녀는 천천히 팔을 들어 수액줄을 내려다보았다. 투명한 액체가 한 방울씩 떨어져 몸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나쁜 사람은 아니라고. 윤서는 작게 웃었다. 웃음소리는 금세 울음으로 바뀌었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윤서는 소리 없이 흐느꼈다. 5년간 참아왔던 것들이, 삼켜왔던 말들이, 눌러왔던 감정들이 터져나왔다. 복도에선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지나갔다. 누군가 웃는 소리도 들렸다. 하지만 이 병실 안에선 윤서의 흐느낌만이 공기를 채우고 있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점점 더 깊게, 더 차갑게. 그리고 그 눈물이 마를 무렵 윤서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더 이상 순한 며느리의 눈빛이 아니었다. 퇴원날 아침 진우가 윤서를 데리러 왔다. 윤서는 병실 침대에 단정히 앉아 퇴원 서류를 기다리고 있었다. 창백했던 얼굴엔 약간의 혈색이 돌아왔지만 눈빛은 예전과 달랐다. 더 차분하고 더 단단했다. 집에 가면 푹 쉬어. 엄마가 미안하다고 하시더라. 진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윤서는 고개만 끄덕였다. 어머니 댁에 가는 거예요? 응. 우리 집이잖아. 네. 윤서의 대답은 짧고 담담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이 열리고 금순이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다. 윤서야. 금수는 윤서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윤서는 먼저 환하게 미소 지었다. 어머니, 걱정 많이 하셨죠? 금수는 멈칫했다. 예상과 다른 반응이었다. 그래.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하다. 괜찮아요. 어머니도 저 걱정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윤서는 금순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금수는 그 따뜻한 손길에 눈물이 핑 돌았다. 정말 미안해. 엄마가 몰라서 그랬어. 내가 그렇게 아플 줄. 이제 다 괜찮아요. 저도 이제 조심할게요. 어머니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윤서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너무 부드러워서 오히려 어색할 정도였다. 들어가서 좀 쉴게요. 어머니, 저녁은 제가 차릴게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하고 싶어요. 아니, 내가 아직 몸이 안 좋은데. 괜찮아요. 움직이는 게 오히려 회복에 도움된대요. 윤서는 안방으로 들어가 짐을 풀었다. 진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을 보는 둥 마는 둥 했다. 금수는 부엌에서 서성이며 며느리의 방문을 힐끗힐끗 쳐다봤다. 저녁 무렵 윤서는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나왔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된장찌개 끓일게요. 어머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 고맙다. 금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달라진 것 같았지만 뭐가 달라진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저녁 식사는 조용했다.
윤서가 차린 음식들이 식탁에 놓였고 세 사람은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어머니, 제가 요새 건강에 관심이 생겼어요. 윤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병원에서 책도 좀 읽고 간호사님들한테 여쭤보기도 했는데요. 몸에 좋은 차들이 많더라고요. 그래? 네. 특히 한방차요. 천연 재료로 만드니까 부작용도 없고 어머니도 요새 피곤해 보이시는데 제가 매일 끓여드릴게요. 금순의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 고맙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해 주니까. 저야말로 감사하죠. 어머니가 저 걱정해서 그러신 거니까. 윤서는 미소를 지으며 밥을 한 숟가락 떴다. 그날 밤부터 윤서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건강차를 끓였다. 대추, 생강, 귤피, 감초, 향긋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피로 회복에 좋대요. 금수는 윤서가 건네는 찻잔을 받아들었다. 따뜻하고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다. 맛있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매일 끓여드릴게요. 제가 어머니 건강 챙겨드려야죠. 윤서의 미소는 완벽했다. 금수는 며느리의 그런 모습에 감동했다. 자신이 실수로 며느리를 다치게 했는데도 며느리는 오히려 자신을 챙겨주고 있었다. 역시 착한 애야. 내가 며느리 잘 들였어. 금수는 흐뭇한 마음으로 차를 마셨다. 매일 아침 윤서는 정성스럽게 차를 끓였다. 대추를 씻고 생강을 썰고 약재를 우려냈다. 그 모든 과정을 금수는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윤서야, 내가 이렇게 해주니까 엄마 마음이 정말 편하다. 괜찮아요, 어머니. 이 정도야 당연하죠. 윤서는 금순에게 매일 따뜻한 차를 건넸다. 금수는 그 차를 한 모금도 남기지 않고 마셨다. 일주일이 지났다. 금수는 거울을 보며 이마를 짚었다. 요새 자꾸 어지러웠다. 밤에 잠도 잘 안 왔다. 식욕도 떨어졌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윤서가 다가와 물었다. 응, 그냥 좀 피곤한 것 같아. 그럼 오늘은 차를 더 진하게 끓여드릴게요. 기운 나시게. 고맙다, 윤서야. 금수는 며느리가 건네는 찻잔을 받아들었다. 오늘 차는 유난히 쓴맛이 강했다. 어머니, 약은 쓸수록 효과가 좋대요. 윤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달랐다. 금수는 그 눈빛을 보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다 마셨다. 잘 마셨어. 우리 며느리가 끓인 거니까 다 약이지, 뭐. 윤서는 빈 찻잔을 받아들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네, 어머니. 약이에요. 분명히. 그 미소 뒤엔 무언가 서늘한 것이 숨어 있었다. 하지만 금수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부엌으로 돌아간 윤서는 찻잔을 씻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하늘은 여전히 높고 맑았다. 그녀는 싱크대 서랍을 열었다. 안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숨겨져 있었다. 정미가 보여줬던 그 붉은 포장의 약재. 윤서는 그것을 꺼내 손에 쥐었다. 어머니, 제가 드리는 건 다 정성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부엌 안에서 메아리 쳤다. 2주가 지났다. 금수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휘청거렸다.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에 힘이 없었다. 거울을 보니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 밑은 검푸르게 변해 있었다. 어머니, 아침 드세요. 윤서가 문을 두드렸다. 금수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응, 조금만 이따 먹을게. 어머니, 괜찮으세요? 문 열어도 될까요? 문이 열리고 윤서가 들어왔다. 그녀는 금순의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안색이 안 좋으세요. 병원 가셔야겠어요.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한 것뿐이야.
나이 들면 다 이래. 금수는 손을 저었지만 그 손도 떨리고 있었다. 그래도 진우한테 말해서 병원 한번. 됐어. 내가 괜찮다잖아. 금순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곧 기침이 터져 나왔다. 거칠고 마른 기침.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기침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 윤서가 등을 토닥였다. 기침이 겨우 멈췄을 때 금수는 숨을 헐떡였다. 물 좀. 제가 차 가져올게요. 따뜻한 게 목에 좋을 거예요. 윤서는 부엌으로 향했다. 금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가슴을 쓸어내렸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이상하다. 윤서가 챙겨주는데 왜 점점 몸이 안 좋아지지? 잠시 후 윤서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들어왔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오늘은 도라지하고 배를 넣었어요. 기침에 좋대요. 금수는 찻잔을 받아들었다. 향은 좋았다. 하지만 한 모금 마시자 속이 울렁거렸다. 윤서야, 이거 좀 약이 쓴 게 당연하죠. 어머니도 그러셨잖아요. 쓸수록 몸에 좋다고. 윤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하지만 금수는 그 말투에서 묘한 날카로움을 느꼈다. 그래, 그랬지. 금수는 눈을 감고 차를 마셨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다. 위가 뒤틀리는 것 같았다. 다 드셨으면 좀 쉬세요. 제가 아침은 치워둘게요. 윤서는 빈 찻잔을 들고 나갔다. 문이 닫히고 금수는 홀로 남았다. 그날 저녁 진우가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금수는 거실 소파에 누워 있었다. 엄마, 왜 이래? 어디 아파? 아니야. 그냥 좀 어지러워서. 병원 가요, 엄마. 얼굴색이 왜 이래? 진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됐어. 그냥 감기 기운인가 봐. 윤서가 차 끓여줘서 마시고 있어. 차? 진우는 부엌을 돌아봤다. 윤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윤서야, 엄마 좀 봐. 얼굴이 노래졌어. 윤서가 앞치마를 벗고 다가왔다. 어머니, 제가 아까도 병원 가시자고 했는데 안 가신다고 하셨어요. 엄마, 그냥 한번 검진 받아. 요새 피곤하다고 하시잖아. 아니야, 괜찮아. 나이 들면 다 이런 거야. 금수는 고집을 부렸다. 진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엄마, 됐다니까? 내 몸은 내가 알아. 금순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러곤 또다시 기침이 터져 나왔다. 이번엔 더 길고 더 거칠었다. 윤서는 조용히 물 한 잔을 따라 건넸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금수는 물을 받아 마셨다. 하지만 물맛도 이상했다. 씁쓸하고 텁텁했다. 윤서야, 이 물, 수돗물이에요, 어머니. 어머니 혀가 요새 맛을 잘 못 느끼시나 봐요. 병원 가셔야 할 것 같은데. 윤서는 금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금순은 그 눈빛을 마주했다. 그 순간 등골이 오싹했다. 며느리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금수는 시선을 피했다. 저녁 식사 내내 금수는 거의 먹지 못했다. 입맛이 없었고 무엇을 먹어도 속이 뒤틀렸다. 어머니, 반찬 입맛에 안 맞으세요? 아니야. 그냥 요새 입맛이 없어서. 그럼 내일은 다른 걸 해드릴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거. 윤서의 미소는 완벽했다. 하지만 금수는 그 미소가 두려웠다. 밤이 되었다. 금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왜 윤서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몸은 더 안 좋아질까? 그때 윤서의 목소리가 기억났다. 어머니,
약은 몸에 좋은 것도 해로운 것도 있더라고요. 금수는 벌떡 일어나 앉았다. 심장이 쿵쿵 뛰었다. 설마, 설마 윤서가? 하지만 금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윤서는 착한 애야.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거야.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새도록 금수는 뒤척였다. 새벽 5시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렸다. 금수는 몸을 일으켜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다. 윤서가 부엌에서 뭔가를 끓이고 있었다. 작은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다. 윤서는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내용물을 냄비에 넣었다. 붉은색 가루. 금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윤서는 천천히 약재를 저으며 중얼거렸다. 어머니가 제게 주신 약 기억하세요? 금수는 숨을 죽였다. 저도 그때 믿었어요. 그런데 그게 독이었더라고요. 윤서는 냄비를 내려다보며 조용히 웃었다. 지금 어머니께 드리는 건 그때 그 약초예요. 금수는 입을 막았다. 비명이 터져 나올 것 같았다. 윤서는 차를 찻잔에 따르며 중얼거렸다. 약은 쓸수록 효과가 좋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 금수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다. 온몸이 떨렸다. 이마엔 식은땀이 흘렀다. 윤서가 나를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어머니, 아침 차 가져왔어요. 오늘 것도 특별히 정성껏 끓였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움켜쥐었다. 문 너머로 윤서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금수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아들었다. 김이 피어오르는 붉은빛 액체. 며칠 전까지만 해도 고마움으로 마셨던 그 차가 이제는 독약처럼 보였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윤서가 침대 옆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다. 부드럽고 차분하고 며느리답게. 윤서야. 금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이 차, 뭐가 들어간 거야? 왜요? 맛이 이상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금수는 윤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며느리의 표정엔 아무것도 없었다. 미소도 분노도 아무것도. 그냥 궁금해서. 요새 내가 매일 끓여주잖아. 도라지, 배, 대추, 생강. 그리고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던 그 약재요. 윤서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금순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다. 윤서가 재빨리 받아냈다. 조심하세요, 어머니. 뜨거워요. 윤서야. 너 지금, 네, 어머니. 제가 지금 어머니께 독을 드리고 있어요. 윤서의 목소리는 너무나 평온했다.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금수는 얼어붙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정확히 말하면 독은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가 저한테 주셨던 그 약초예요. 정미 약사님한테 받으신 거 있잖아요. 보혈제. 윤서는 찻잔을 금순의 손에 쥐어주었다. 어머니는 그게 몸에 좋은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한테 억지로 먹이면서 이건 엄마 정성이야. 자식 낳고 나면 다 고마울 날이 올 거야라고 하셨죠. 금순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그런데 그게 독이었어요. 제가 먹던 호르몬제랑 섞여서 제 간을 망가뜨렸어요. 저 죽을 뻔했잖아요, 어머니. 윤서야. 엄마가 잘못했어. 정말 미안해. 엄마가 몰라서. 몰라서요? 윤서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날카로워졌다. 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도 물어보신 적 없잖아요. 제가 원하는지, 제가 준비가 됐는지, 제가 무슨 약을 먹고 있는지. 그냥 어머니 생각대로만 하셨잖아요. 윤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결혼하고 5년 동안 매일같이 들었어요. 애는 언제 나올 거야?
병원은 가봤어? 여자는 애를 낳아야 집안에 자리 잡는 거야. 저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손주 낳는 기계였죠. 윤서야, 엄마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요? 그럼 어떤 뜻이었어요? 윤서가 돌아서서 금순을 바라보았다. 그 눈엔 눈물이 가득했다.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 없잖아요. 그냥 며느리. 아들 시중 들고 집안일하고 애 낳는 며느리.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원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한 번도 물어보신 적 없잖아요. 금수는 고개를 숙였다. 반박할 말이 없었다. 그리고 극약 처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죠? 저한테 약을 먹이면 애가 생길 거라고. 제 의사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생각만 중요했죠. 윤서는 다시 금순 앞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어머니 의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제 생각만 중요해요. 이건 며느리의 정성이에요. 드시고 나면 다 고마운 날이 올 거예요. 금순의 손이 찻잔을 움켜쥐었다. 윤서야, 제발, 이러지 마.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잘못하셨다는 걸 이제 아셨어요? 윤서는 무릎을 꿇고 금순과 눈높이를 맞췄다. 어머니, 저 병원에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세요? 간이 망가진다는 말 들었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말 들었을 때, 그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금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 이제 어머니한테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였어요. 금수는 숨을 삼켰다. 그 정도로 전 지쳐 있었어요. 죽음이 해방처럼 느껴질 정도로. 윤서는 일어섰다. 그래서 어머니도 느껴보세요. 내 몸이 내 것이 아닌 느낌. 누군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몸에 뭔가를 집어넣는 그 기분. 그게 얼마나 끔찍한 건지. 윤서야. 경찰에 신고할 거야? 금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신고는 안 할 거예요. 금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대신 윤서는 금순의 손에 쥐어진 찻잔을 가리켰다. 어머니, 그거 드세요. 제가 정성껏 끓였어요. 어머니 몸에 좋은 약이에요.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윤서야, 제발. 아니면 제가 신고할게요.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위험한 약물을 먹여간 손상을 입혔다고. 진단서도 있고 정미 약사님 증언도 있어요.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입에 가져갔다. 그래요,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약은 끝까지 먹어야 효과가 있어요. 쓴맛이 혀를 감쌌다. 금수는 눈을 감고 차를 삼켰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다. 다 드셨어요? 윤서가 빈 찻잔을 받아들었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내일도 드셔야 해요. 모레도요. 약은 꾸준히 먹어야 효과가 있으니까요. 윤서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보았다. 어머니, 혹시 속이 안 좋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잘 간호해 드릴게요. 며느리니까요. 문이 닫혔다. 금수는 혼자 남아 침대에 주저앉았다. 손으로 입을 막았지만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약장을 바라보았다. 그 안엔 자신이 평생 정성이라 믿어온 약병들이 가득했다. 한약, 영양제, 보약들. 금수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며느리를 아프게 한 건 사랑이 아니었다. 집착이었다. 통제였다. 폭력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었다. 금수는 무릎을 끌어안고 조용히 흐느꼈다. 복도 저편에서 윤서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다. 찻잔이 물에 헹궈지는 맑은 소리. 그 소리가 금순에겐 죽음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3일이 지났다. 금수는 침대에서 거의 일어나지 못했다. 온몸에 기운이 없었고
음식을 먹으면 바로 토해냈다. 두통은 밤낮 없이 계속됐고 손발은 차갑게 식어갔다. 어머니, 병원 가셔야 해요. 진우가 어머니의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다. 됐어. 괜찮아. 금순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얼굴색 보세요. 노랗게 떴잖아요. 나이 들면 다 이래. 그냥 감기야. 진우는 한숨을 쉬며 윤서를 돌아봤다. 윤서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다. 윤서야, 엄마 설득 좀 해봐. 이러다 큰일 나겠어. 윤서는 책에서 눈을 떼고 금순의 방을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안 가신다는데 어쩌겠어요. 어른 의사를 존중해야죠. 그래도 진우 씨, 어머니도 본인 몸은 본인이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윤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진우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럼 적어도 약이라도 사다 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제가 매일 건강차 끓여드리고 있어요.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차요. 윤서는 다시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진우는 답답한 마음에 현관으로 나갔다. 회사는 가야 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다녀올게. 뭔가 이상하면 바로 전화해. 네, 다녀오세요. 윤서는 고개도 들지 않고 대답했다. 현관문이 닫히고 집안은 고요해졌다. 윤서는 책을 덮고 부엌으로 갔다. 냉장고에서 약재 봉투를 꺼냈다. 붉은 가루가 반쯤 남아 있었다. 약탕기에 물을 붓고 불을 켰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집안을 채웠다. 금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온몸이 아팠다. 하지만 병원에 갈 수 없었다. 가면 혈액 검사를 할 것이고 그러면 독성 반응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윤서가 한 일이 드러날 것이다. 그럼 윤서는 감옥에 가겠지. 금수는 눈을 감았다.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두려웠다. 며느리가 자신을 독살하려 하는데도 며느리가 벌 받는 걸 원하지 않았다. 내가 먼저 잘못했으니까. 금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 이 손으로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강요했던가.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것을 며느리에게 그대로 했다. 참견하고 간섭하고 통제했다. 그게 사랑이라고 믿었다. 가족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윤서의 눈빛을 보는 순간 깨달았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다. 폭력이었다.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 어머니, 차 가져왔어요. 윤서의 목소리. 금수는 온몸이 굳었다. 문이 열리고 윤서가 들어왔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이 들려 있었다. 오늘 건 좀 연하게 끓였어요. 어머니 속이 안 좋으실까봐. 윤서는 금순 옆에 찻잔을 내려놓았다. 금수는 그 찻잔을 바라보았다. 붉은빛 액체, 죽음의 색깔. 윤서야, 내 어머니. 내가 정말 미안해. 윤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엄마가 너무 잘못했어. 내 마음은 생각하지 않고 내 생각만 했어. 너를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 봤어. 금순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게 벌인 거야. 어머니. 윤서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 내가 벌을 받아야지. 그럼 벌을 받으세요. 윤서는 찻잔을 들어 금순의 손에 쥐어줬다. 드세요, 어머니. 이게 어머니의 벌이에요.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받았다.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감쌌다. 그런데 어머니. 윤서가 금순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저는 어머니가 벌 받는 게 보고 싶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머니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 몸이 제 것이 아닌 것 같은 그 기분, 누군가의 의지에 내 몸이 짓밟히는 그 느낌. 윤서는 일어섰다. 그걸 느끼시면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런 짓 하지 않으시겠죠. 윤서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문 앞에서 멈춰섰다. 참, 어머니. 병원 가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그럼 너는? 저요? 윤서가 뒤돌아보았다. 어머니가 병원 가시면 제가 한 일이 들통나겠죠. 그럼 저 처벌받을 거예요. 그런데 왜? 괜찮아요. 어머니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요. 윤서는 문을 열고 나갔다. 금수는 혼자 남아 찻잔을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찻잔 속으로 떨어졌다. 물결이 일었다. 이 애가 나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구나. 금수는 눈물을 닦고 찻잔을 입에 가져갔다. 하지만 마시지 않았다. 대신 조심스럽게 찻잔을 침대 옆 테이블에 내려놓았다. 금수는 비틀거리며 침대에서 일어났다. 벽을 짚고 한 걸음씩 옮겼다. 어지러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다. 거실에서 윤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윤서야. 윤서가 돌아보았다. 놀란 표정이었다. 어머니, 왜 나오셨어요? 몸 안 좋으시잖아요. 병원 가자. 네, 나 병원 가야겠어. 내가 데려다 줘. 윤서의 손에서 접시가 미끄러져 싱크대에 떨어졌다. 딸그랑 소리가 울렸다. 어머니, 제가 한 일이 들통나요. 그래도 가야겠어. 금수는 윤서에게 다가갔다. 너 처벌받게 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나도 살고 싶어. 그리고 금수는 윤서의 손을 잡았다. 너한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경찰 앞에서도 의사 앞에서도 내가 먼저 내게 한 일이 뭔지 다 말하고 싶어. 윤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미안해, 윤서야. 정말 미안해. 금수는 며느리를 끌어안았다. 윤서는 처음엔 굳어 있었지만 곧 금순의 등을 감쌌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부엌 창 너머로 겨울 햇살이 비쳤다. 따뜻하고 조용했다. 약탕기는 이미 식어 있었다. 병원 진료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다. 혈액 검사, CT 촬영, 의사와의 상담. 금순의 간 수치는 위험 수준까지 올라가 있었다. 즉각 입원 조치가 내려졌다. 보호자분,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의사가 윤서를 진료실로 불렀다. 윤서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환자분 혈액 검사 결과를 보니까 특정 약물에 의한 독성 반응으로 보입니다. 혹시 최근에 한약이나 건강식품을 드신 적이 있나요? 윤서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가 드렸습니다. 의사의 표정이 굳어졌다. 약제 성분을 알고 계셨나요? 네. 보혈제였는데 시어머니가 복용 중이던 약과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네. 윤서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컴퓨터 화면을 바라보다가 다시 윤서를 쳐다봤다. 보호자분,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수도. 그때 진료실 문이 열렸다. 잠깐만요. 금순이 들어왔다. 링거줄을 매단 채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선생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환자분, 지금 안정을 취하셔야 하는데. 아니에요. 지금 말해야 해요. 금수는 의사 앞에 섰다. 제가 먼저였어요. 제가 며느리한테 먼저 이런 짓을 했어요. 금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몇 주 전의 일을 설명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온 것, 윤서에게 강제로 먹인 것,
윤서가 응급실에 실려간 것. 그때 며느리 간이 망가졌어요. 제 잘못이에요. 며느리는 그냥 똑같이 되갚아준 거예요. 의사는 할 말을 잃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이건 제가 판단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환자분은 입원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나머지는 경찰에 신고하실 거면 하세요. 금순이 말했다. 제가 먼저 잘못했어요. 며느리를 처벌하지 마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윤서는 금순을 바라보았다. 금순의 눈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일단 치료에 집중하시죠.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하시고. 그날 밤 윤서는 병실에서 금순 옆에 앉아 있었다. 금순은 수액을 맞으며 조용히 누워 있었다. 윤서야, 내 어머니, 나 태어나면 너 시댁 안 와도 돼. 윤서는 고개를 들었다. 진우하고 너하고 따로 살아. 엄마가 진우한테 말할게. 어머니, 미안해.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숨 쉴 수 있게 해주고 싶어. 금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윤서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윤서야, 애기. 낳고 싶을 때 낳아. 아니면 안 낳아도 돼. 그건 내 인생이야. 엄마가 정할 일이 아니야. 윤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요, 어머니.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손을 맞잡고 있었다. 2주 후, 윤서는 집 앞에 멈춰선 버스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옆에는 캐리어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게 전부였다. 정말 가는 거야? 진우가 뒤에서 물었다. 응. 잠깐 쉬고 싶어. 내 친구 집에서 좀 있을게. 언제 돌아와? 윤서는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아마 한동안은 안 돌아올 것 같아. 우리. 진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이혼할 거야? 윤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진우 씨.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아. 누군가의 아내로만 정의되고 싶지도 않아. 내가 잘못했어. 엄마 말렸어야 했는데. 응, 그랬어야지. 하지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기엔 너무 늦었어. 윤서는 캐리어를 들고 버스에 올랐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버스가 출발했다. 진우는 그 자리에 서서 버스를 바라보았다. 손을 흔들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다. 윤서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익숙한 동네가 점점 멀어졌다. 5년을 살았던 집, 매일 걸었던 골목, 장을 보던 마트, 모든 게 멀어졌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다. 윤서는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금순에게서 온 문자가 있었다. 윤서야, 잘 가거라. 건강해라. 그리고 행복해라. 이번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미안해. 고마워. 윤서는 화면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버스는 도시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번지기 시작했다. 주황빛, 붉은빛, 보라빛이 하늘을 물들였다. 윤서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다. 이제 다시는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지 않겠다. 그 다짐은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가벼웠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버스 안은 따뜻했다. 창밖으로 석양이 계속 번져갔다. 세상은 넓었고 윤서의 앞엔 아직 가보지 않은 길들이 펼쳐져 있었다. 윤서는 눈을 감았다. 버스의 진동이 몸을 흔들었다. 그 흔들림이 자장가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마침내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윤서는 스스로를 다시 태어나게 했다. 그녀는 5년간 며느리였다. 누군가의 기대 속에서,
누군가의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하지만 독이 그녀를 죽이지 못했다. 오히려 그 독은 그녀를 깨웠다. 이제 그녀는 떠난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기 위해 그녀는 마침내 자신을 낳았다.